저는 제 입에서 안 떠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한 거예요. 큰 배가 침몰하는 거는요, 간판이 문제가 있어서 아니에요. 이제 작은 구멍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나는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고의 전략은 복잡게든 단순게든 하거든요. 힘든 게 많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근데 제가 힘들 때마다 저한테 용기를 주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또 하나는 걱정이나 뭐 이런 거는 비와 같아서 언젠가는 멈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걱정을 좀 내려놓기 어렵겠지만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는 게 남는 거지,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윤우입니다. 오늘 채화 다음 두 번째 게스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 CEO라고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3,500명의 롤모델이자 대표입니다. 준호의 강윤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수많은 기업에 매일 가다 보니까 많은 대표님들 만나요. 많은 대표님들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방법을 제일 잘 아는 분이라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이 3,500명의 직원들이 엄청 롤모델처럼 다 따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직원분들 말고 자녀분들에게는, 새 자녀를 둔 부모로 알고 있는 교육 철학이 어떠했는지, 자녀 교육 철학이 어땠는지, 어떻게 키우려고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키우겠다 철학 같은 건 없고요. 그냥 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아이들을 그때 밖에다 이렇게 버린 걸 뭐라 그래, 전문용어로? 방목. 오히려? 네, 방목 시켰어요. 저는 뭐 제가 일이 너무 바쁘기도 하고 방목 시켰는데, 제가 세 가지는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는 뭘 했냐면, 먼저 인사를 해라. 항상 저는 인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먼저 연락해라. 그 다음에 청소를 잘해라.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나머지에 뭐 자식을 키우는데 뭐 철학 이런 거는 제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방목해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만큼만 해라, 이런 것이 저희 교육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엔 태도네요. 네, 그렇죠. 태도지.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건 왜 인사가 굳이 중요할까요? 제가 살면서 인사에 따라 사람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 알거든요. 우리가 인사만 안 해도 맞아요. 제 싸가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인사만 잘해도 네 집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인사가 그레이팅 다가가다예요. 그리고 일본 말은 인사라는 말이 벽을 허물다거든요. 그래서 인사는 모든 사람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라는 것은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기회를 얻는 거라는 거를 사실은 그렇죠. 알려주는 거죠. 네. 강윤선 대표님 항상 만나면 항상 사람들을 다 안아주는 거예요. 네.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두 번째로 궁금한 건, 왜 굳이 먼저 연락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헤게모니를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짚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그 사람은 내 얘기를 듣게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럼 네 그래야 되고, 그죠? 맞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네 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에서 또 사람관계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헤게모니를 짚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거는요, 먼저 연락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연락하면 잘 지내셨어요? 그럼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거보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게 훨씬 전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딱 뭐냐면은 지금 요새 어린아이들 자세히 보면 인사 다 잘 안 해요. 네, 그렇죠. 안 해요. 예. 전화도 안 해요. 전화 공포증이 있어서 다 문자로 하거나 먼저 다가가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 이 교육이 지금 되게 많이 부족한 거죠, 현대사회에서. 근데 굉장히 좀 먼저 연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연락만 하는 사람이 되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녀를 또 낳는다, 다시 키운다, 내가 이거 하나만 좀 알려주고 싶다, 이거를 키워보고 싶다, 한번 내가 이 가치를 한번 줘보고 싶다라는 건 또 있을까요? 저는 그런 가치를 주고 뭐 자녀가 뭐 태어나면 이렇게 하고 싶다보다 지금처럼 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좀 많이 관여하지 않고, 관여를 오히려. 뭐 그들을 믿어주는 거, 그들이 자기의 수준대로 살 수 있게끔 해야지. 내가 바라는 욕심을 오히려 욕심을 주입시키지 않는 거죠. 주입시키지 말고, 맞아요. 만약에 그래도 어떻게 다시 키우고 싶다 막 욕심적으로 한다면 그건 나의 불찰이기도 했는데, 그들의 재능을 내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였어요. 운동을 굉장히 잘해서 얘가 골프를 했다 그러면 얘 진짜 골프 선수로서 훌륭한 애였었어요. 근데 저는 경영을 하는 사람이니까 너는 경영학과 막 이럴 거고, 또 딸은
굉장히 미술을 잘하는 애였어요. 근데 그것도 경영학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식들을 보고 그들이 타고난 달란트를 부모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도와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눈이 제가 어두웠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교육을 한다면 관찰을 하는 눈을 갖고 이들이 잘하는 강점 이런 것들 개발해주는 부모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항상 우리 애들 보면 그게 뛰어났는데 또 선생님 저한테 얘기해 줬었거든요. 아이가 운동을 참 잘해요. 뭘 잘해요.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허투루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타고난 거를 좀 더 뒷바라지를 좀 많이 해서 세상에 좀 많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성장시켜주고 이런 좀 아쉬움? 그렇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강점, 장점, 타고난 것들을 좀 잘 개발해 주는 거 하면 더 클 수 있고 더 제2의 김연아도 될 수 있고 손흥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게 부모 되면 의외로 오히려 잠재력을 발견을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단점이 오히려 더 커 보이고 장점을 못 발견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관찰력에서 이 아이의 잠재력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가 갈리게 될 수 있는 거죠. 다음 질문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예전에 대표님 어릴 때 영상 봤어요. 눈빛이 호랑이 눈빛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마다. 제가 그거 보고 깨달은 게 그럼 대표님도 분명히 여성으로서 작게 시작하고 그 사회의 벽과 편견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걸 이겨내는 가장 큰 힘, 사회의 시선, 그걸 어떻게 이겨냈었을지가 너무 궁금한 거죠. 근데 아주 어렸을 때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꿈이 막 난 성공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이 이렇게 죽어 있을 데가 없이 막 많이 봐야 되니까 호랑이 눈 같은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많이든 늘 긴장하면서 야생에서 365일 긴장 상태로 이렇게 내가 사업을 이렇게 쭉 맞아요. 브랜드를 이렇게 쭉 해왔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제가 듣지 않았나 생각해요. 대부분은 힘들잖아요. 네. 그 야생에서 사는 걸 힘드니까 야생에서 안 살려고 그러고 따뜻한 방 안에서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왜 굳이 대표님은 그렇게 야생을 거슬러 올라갔을까요? 그 시절에 분명히 힘들고 막 지치고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근데 일단 첫째 욕심이 좀 많았겠죠. 그런 게 좀 많기도 했지만 저는 뭔가 제대로 하는 거를 하고 싶어 했어요. 반듯하게. 저는 제 입에서 안 떠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반듯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의 올해 슬로건도 Good to Great예요. 결국은 훌륭한 회사가 되자는 거거든요. 좋은 거를 넘어서서 압도적으로 좀 그레이트한 회사가 돼보자. 이런 게 우리의 슬로건이듯이 저는 항상 그레이트한 게 뭐지? 이거를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좋았으면 만족했을 거예요. 그래, 이 돈 벌면 됐어. 그쵸. 이건 만족이죠. 이건 만족이에요. 이러면 얼마든지 만족하죠. 맞아요. 그래, 이 정도로 돈 벌었으면 됐어? 이 정도로 매장했으면 됐어? 이 정도로 살면 돼? 이 정도로 먹었으면 돼? 맞아요. 이렇게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더 그레이트한 건 뭐지? 이런 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 개선점을 찾는 습관이 있네요. 강한 회사는요, 왜 강하냐면 개선하기 때문에 강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지금도 오늘도 내가 오늘 뭘 개선하지? 맞아요. 그리고 기업의 목적은 지속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철학이 돼야 되는데, 지속 가능하는 게 철학이라면 현상 유지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죠. 뭔가 낮아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나이가 들수록 고정관념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생각에 대한 고정관념, 정보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걸 다 깨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제가 지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인생을 치열하게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은 습관이 다르다는 걸 많이 느껴요. 뭐 치열하다 그래서 힘든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걸 좀 그레이트하게 한 거는 뭐냐라는 것을 안주하지 말고 다시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거는 리더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의 반대는 뭘까를 고민해 봤을 때 무슨 일인지 대충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뭘 해도 대충 하고 뭘 해도 이거를 내가 개선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만큼만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반대편에는 엄청 많았을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저도 대충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오늘 아침에도 내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사진을 지금 다 찍어놨거든요. 휴지 떨어진 거, 먼지 있는 거 막 이러는데 저는 그거를 조금 안주하거나 이런 걸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 아시죠? 옛날에 작은 유리창이 깨짐으로써 그게 완전히 당연히 다 박살난다고. 그래서 저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작은 휴지 하나 버린 게, 작은 먼지 하나가, 작은 말씨 하나가, 손님들한테 머리 못 해주는 작은 그거 하나가 언젠가는 우리를 무너진다. 그게 작은 것이 아니다.
큰 배가 침몰하는 거는요, 간판이 문제가 있어서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구멍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나는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렇게 되면 안 되지. 이런 두려움이 많아서 지금도 좀 개선하고 노력하지 않나.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피곤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왜 피곤하게 그렇게 살아 그러는데, 각자 취미가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시, 저는 그게 귀찮은 게 아니라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표님 오랫동안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항상 메모를 하고 항상 사람들 말하는 거 기록하려고 하고 나이가 어리든 경험이 없든 그 사람이 잘하는 거 계속 막 배우려고 하는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아예 몰라서 자꾸 배우려고 그러고 잊어버려서 쓰려고 그래요. 저는 배우는 게 도처에 깔렸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배울 것이냐 안 배울 거냐는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서 똑같은 현상이라도 배울 수도 있는 거고요. 스쳐 지나가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도처에 내가 배운다는 마음만 가지면 배워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이 너무 행복하죠. 오늘 저는 대한민국에서 체화한 사람들을 찾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강윤선에게 행동이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행동은 자부심이라고 하고 싶네요. 나의 자부심. 그래서 행동 이꾸로 자부심이다. 시간이 지나서 나의 가장 큰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행동하면 자부심 느낍니다. 강윤선 대표님 오늘 마지막으로 대부분이 30대, 40대, 50대 직장인 여성분이세요. 그 삶을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신다면? 많이 힘든 게 많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근데 제가 힘들 때마다 저한테 그 용기를 주는 게 있다고 할까? 아니면 마음 편하다고 있는 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걱정이나 뭐 이런 거는 비와 같아서 언젠가는 멈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거나 걱정이나 이런 거 조금만 걱정을 좀 내려놓기 어렵겠지만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꿈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나가는 여러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영을 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고의 전략은 복잡게든 단순게든 꾸준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이루는 거를 포기하지 마시고 아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 행동하는. 그래서 저도 운동하러 가기 싫고 막 이럴 때 꼭 가는 게 제가 뭐가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르냐고 하면 다른 사람은 좀 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포기는 안 해요. 그냥 하는 게 남는 거지.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로 행동하는 여러분이 돼서 여러분들이 멋진 꿈을 실현시키기를 꼭 성공하시길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